market, man. 2024년 4월 11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체크해 보실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6%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6.6% 올랐고요. 코스닥이 6%, 5.97% 올랐네요. 제가 금융시장이라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제 기억에는 잘 없습니다. 일본장도 어제 9%가 올랐죠. 하지만 중국은 좀 덜 했어요. 그동안 좀 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항생 2.6%, 2.06%, 상하이 1.1%, 별로 안 올랐죠. 독일도 한 4.5%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4%, S&P 500이 다시 3%로 어젯밤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10%씩 올랐으니까 빠질만 하죠. 네, 빠질만 합니다. 나스닥도 빠질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요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운명은 채권과 외환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메인 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네, 원자재도 한번 보실게요. 원자재 어제 유가도 2.07달러 빠져서 한 3% 빠졌네요. 그래서 60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그저께 올렸던 거를 그대로 다 돌렸네요. 그대로 다 돌렸고, TTF는 계속 빠지네요. TTF 천연가스는 계속 빠진다. 요거는 이제 관세로 인한 그 유로존 쪽의 수요도나 무역 분쟁으로 얘네도 보복관세 원래 때리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이 드디어 엄청 올랐습니다. 금이 얼마냐? 금이 3.7%.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버렸네요. 다시 전고점 다 버렸어요. 전고점 다 버렸고,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이네요. 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은도 올라왔습니다만, 은은 지난번에 빠졌던 게 너무 커서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일단 비철금속은 관세를 관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BDI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BDI 운임지수는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교역량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네, 주요 메인 전장 중 하나. 네, 프론트 전장은 저 채권이고, 두 번째 전장은 여기죠. 환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미국장에서, 뉴욕장에서 우리나라 워낙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습니다. 1,450원까지 빠졌었, 50원에서 1,430원까지 빠졌었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오늘 어제 53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화가 100포인트로 확 빠졌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요? 유동성 확보하려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 안 끝났어요. 1.84% 빠지면서 100.74로 빠졌습니다. 102포인트였는데 이게 한 번에 2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꽤 많이 빠진 거죠. 환시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 엄청난 강세 보였고요. 어제 유로화도 폭등을 했습니다. 환이 이렇게 불안한 거는 결국 여기에 연결되는 금리가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시장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다시 8만 불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따라가야 돼요. 네, 메인 전장인 채권입니다. 일단 어제 국채부터 한번 보실게요. 국채 어제 3년이 1bp 올랐고요. 국채 10년이 1.3bp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얘기예요. 일단 그저께 미국 2년물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10년물은 덜 올랐고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6.7bp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못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WGBI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올해 11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4월로 밀렸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호주 국채 6.7bp 빠졌어요. 중국의 경제 비중이 호주에서 차지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합의가 좀 어느 정도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안 나빠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은 6.7bp 빠지는 게 맞죠. 일본은 9.5bp 올라서 다들 지금 방향이 중구난방이죠. 일본 9.5bp 올랐는데 이거는 일본 국채가 그동안 그 엔캐리 트레이드 어라인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백됐습니다. 백되면서 9.5bp라고 됐는데, 자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10년이 어제 9bp가 올랐습니다. 2년이 4bp가 또 빠졌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뭐 2년물이 조금 오르고 10년물이 조금 오르고 이런 거 있고, 또 뭐 그래요.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폭은 작습니다. 원래 되게 작아요. 근데 이렇게 10몇 bp가 차이가 나게 움직인다? 이거는 뭐가 깨진 거예요. 시스템이 좀 깨진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동성을 다들 확보를 하려고 지금 채권 팔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 차트를 보시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원래 트럼프가 말한 방향이 아니에요. 트럼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의 국채 발행 금리도 낮추고 주택 모기지 금리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10년물 이렇게 오를 때 2년물 보세요. 2년물 요거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거는 뭐가 깨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가 쫄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보시겠습니다. 어제 뭐 중국 CPI 낮게 나왔죠.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경기 부양할 수 있을까요?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물가가 빠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도 CPI가 나왔죠. 미국 CPI 근원이 0.1%, 예상이 0.3이었어요. 이렇게 낮은 수치 오랜만에 봅니다. YOY로 3% 예상을 했는데 2.8로 전월치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헤드라인은 MOM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이 마이너스 숫자 본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YOY도 2.4%, 타겟 2%죠. 물론 PC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2.8에서 2.4까지 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관세가 시행되기 전의 숫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일단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4,000건이 늘었어요. 사주 평균도 늘었고 좋은 숫자들이 안 나왔어요. 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좋은 숫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로존 쪽 CPI가 독일 CPI가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또 나옵니다. 미국 PPI가 나올 겁니다. PPI는 관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거 나옵니다. 요게 이제 소비자의 소비 태도를 볼 수 있는 소프트 지표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포커스입니다. 자, 어제 관건은 환율과 채권금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환율과 채권금리라는 것을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였던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원하는 건 변동성을 안정시켜줄 무언가예요. 국채금리가 극단적인 그 변동성 불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단기금리예요. 미국채 2년 금리하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서로의 움직임 폭이 다른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하나는 빠지면 하나 오르고, 이거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뭐 상대 폭 움직임 폭의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건 이건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뭐가 깨진 거예요. 이거를 안정시켜줄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든가입니다. 예를 들면 연준이겠죠. CPI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 연준이 나서기 좋은 명분을 제공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나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CPI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PPI까지 만약에 하락을 해주면 연준이 좀 나타나서 등판을 좀 해줘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줄 가능성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쪽은 아닐 거고요.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어떤 뭐 채권 매입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기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PI를 수치를 한번 좀 보고, 그리고 국채시장 금리 단기와 장기 방향성이 어떻게 따로 가는지 같이 가는지 요거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